잠깐 보겠습니다. 여기가 기본서요. 기본서가요. 페이지요. 128이죠. 문제집은요. 110페이지인가요? 문제집은 110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을 거 문제집이요. 지금부터 이제 봐요. 우리가 이제 보면 원래 지금 우리 책은 법조문의 순서로 되어 있어요. 법조문 순서가 125조, 126조, 129조가 먼저잖아요. 그게 먼저 나와 있고 표현대리가 뒤에 나와 있어. 저 무권대리가. 그런데 원칙적으로 얘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이제 대리권이라는 게 있죠. 유권대리가 있잖아요. 유권대리하고 무슨 대리가 있죠? 무권대리가 이렇게 있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유권대리는 먼저 대리권이 있어야 되죠. 이렇게 대리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리권이 여기는 없고 무권대리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 현명이죠. 대리행위라고 그래. 현명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 현명이. 대리권이 있고 현명. 이것을 대리행위라고 그래. 그러니까 유권하고 무권하고 차이는 공통적인 것은 뭐냐? 현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뭐냐면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예요. 그러니까 유권하고 무권은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 딱. 그래서 봐봐. 내가요. 나는 갑의 대리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대리권이 있었다까? 없어. 그러면 무권대리. 대리권이 있어? 유권대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명은 공통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무권대리 속에 무슨 대리가 들어있냐? 표현대리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결국 표현대리도 무권대리니까 대리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공통은 뭐다? 공통.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현명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요. 표현대리는 무권대리 속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 나중에 책에 분류 보면 뭐 광해 무권대리, 협의 무권대리 다 쓸데없는 소리고 그냥 무권대리 속에 무슨 대리가 들어있다? 표현대리가 들어있다. 이 정도만 보면 돼. 알겠죠? 자, 그럼 보면 우리가 이제 무권대리라고 하는 것을 잠깐 설명을 해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갑이, 이게 갑이죠? 갑을 본인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병이죠? 병을 말한다? 상대방이라고 얘기를 해. 그 다음에 여기 을이죠? 을한테 갑이요 대리권 안 줬어. 이 사람을 뭐란다? 무권대리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무권대리가요, 이 상대방과 뭐라 한다? 나는 갑의 대리는 을이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 현명이라고 하죠? 현명을 해가지고 계약을 해. 상대방과요. 현명을 해서 계약을 했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다? 이 무권대리가 유효이냐 무효냐를 봐야죠. 이런 무권대리는 원칙적으로 뭐가 돼요? 무권대리는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뭘 보냐면 먼저 법률행위 효능요건이 있죠. 효능요건을 보면 뭐가 있어? 일반적 효능요건, 특별 효능요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일반적에서 뭐가 있다? 당사자는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을 것. 그럼 목적은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의사표시는 일치하고 하자가 없다. 107조, 108조, 109조, 110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가 있어야 된다? 특별로 뭐가 있어야 된다? 대리권이 있을 것 이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대리를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이 나온단 말이죠. 지금 여기를 보니까 이 모든 요건을 다 갖추면 뭐가 된다? 유효. 하나라도 없으면 뭐가 돼? 무효. 그래 대리권이 없으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되죠. 무효. 그래서 무권대리는 원래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무효. 무효인데 나중에 추인하잖아요. 나중에요. 나중에 추인을 하게 되면 무권대리는 유효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유효가. 그래서 무효인 것이 나중에는 유효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지금 현재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나중에 유효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추인을 할지 안 할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유동적 뭐라고 한다? 무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무효인데 나중에 추인하면 유효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이 추인을 할지 안 할지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인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 한다?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유동적 무효다. 그럼 유동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이런 밤 컵에다가 물을 딱 따라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이 출렁거리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밖에다 내려오면 지금 영하니까요. 물이 굳죠. 그걸 확정이 된다고 하죠. 한번 물이 얼음이 딱 굳어버리면 다른 형태로 물을 또 부을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유동적일 때는 어떤 모양이든지 다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한번 딱딱 굳어가지고 확정이 되면 더 이상 다른 곳으로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이걸 확정이라고 얘기해. 자 그럼 지금 대봐. 이렇게 유동적일 때는 도대체 이 무권대리가 유효라는 거야 무효라는 거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동적인 거면 법률관계가 불확정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빨리 확정을 시키는 게 중요해요. 확정을 빨리 확정. 그래야지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죠. 그럼 확정을 시킨 것은 누가 확정하냐? 본인이 확정한 경우가 있고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가 있어. 본인이 확정한 것을 말한다? 여기서 추인권이라고 하고 추인 거절권이라고 얘기해요. 상대방이 확정한 것을 말한다? 철회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최고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초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초인하게 되면 유동적 무효가요. 초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초인을 거절하면 확정이 돼. 처리를 해도 뭐가 된다? 확정이 돼. 한 번 확정이 되면 다른 곳으로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여기서는요 확정적 유효로 바뀌어. 유효. 여기는 확정적 무효. 여기는 확정적 무효가 돼. 그럼 봐봐. 지금 무건대는 유동적 무효잖아요. 원래는 지금 무효잖아요. 본인이 나중에 추인을 하면은 유효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뭐가 된다? 확정이 되죠. 확정이 되면 본인이 확정하면은 뭐가 된다? 확정적 유효가 되고, 거절하면 확정적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되고. 그러니까 유동적 무효면 무효가 돼야 되는데 유효가 될 수도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법률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유동적일 때는 빨리 결정을 해줘야 된다니까. 유효로 결정하든지 무효로 결정하든지 결정을 해줘야 돼.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안심이 될 거 아니에요. 무효면 무효인대로 대처하고 유효이면 유효인대로 대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동적일 때는 초인권과 초인거절권과 철회권을 가지고 빨리 확정을 해. 한 번 확정이 되면 더 이상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를 봐봐. 본인이 추인을 하죠. 추인하기로는 확정적 유효가 돼버리죠. 확정이 되죠. 더 이상 본인은 추인하고 나서 추인거절을 못해. 그 다음에 상대방은 철회를 못해. 상대방이 철회권을 행사하죠. 그럼 확정이 돼. 본인은 더 이상 추인이나 추인거절을 못해. 그래서 이걸 뭐한다? 이 세 가지를 상호배타적이다. 상호배타적이란 말의 뜻이 뭐냐면 시간에서 앞선 자가 앞선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본인이 먼저 추인하죠. 그러면 상대방은 철회를 못해. 상대방이 철회하죠. 본인은 추인을 못해. 그러니까 언제까지 철회한다? 본인이 뭐하기 전까지, 추인하기 전까지. 언제까지 추인한다? 상대방이 뭐하기 전까지 철회한.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최고는 뭐죠? 최고는 물어보는 거예요. 본인 추인할래? 추인 거절할래? 물어보는 걸 최고라고 그래. 그러니까요, 아직은 유동적일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물어보는 거지, 이미 추인을 해가지고 확정이 됐는데 추인할래? 거절할래? 물어보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추인이 됐다, 철회를 했다 했을 때는 최고를 할 수가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됐죠 지금? 그래서 이 말을 여러분요, 항상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럼 지금 봐봐, 이 상대방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상대방은 선의일 때 딱 하나의 세트맨이야. 철회권을 행사를 해. 철회권, 여기는요 선, 악을 불문하고 최고권을 행사를 해. 최고권. 여기는요 본인 갑이죠. 본인 갑은요 뭘 한다? 여기서요 추인권을 행사하고 추인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어. 추인권, 추인 거절권 이렇게. 자 지금 봐. 지금부터 보면 이 건물이 1억짜리란 말이죠. 그런데 이 대리인이요, 내가 대리권도 안 줬는데 무권 대리가 상대방한테 3억 원에 팔았어. 3억 원에. 그럼 여러분이 갑이라고 해봐. 그럼 여러분이 지금 뜨거운 사우나에 지금 사우나하고 있단 말이죠. 상대방이 전화가 왔어. 3억 원 통장 입금해야 되니까 계좌번호 알려달래.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은요 사우나를 하고 있어야 돼? 계좌번호 빨리 알려줘야 돼? 빨리 알려줘야 되겠죠? 왜? 1억짜리 얼마에 팔았으니까 3억. 그것을 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골프장에서 골프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쪽에 전화가 왔어. 당신의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당신 집을 5천만 원에 팔았다. 5천. 1억짜리인데 5천에 팔았대.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그래. 그럼 골프 공을 때려야 되겠어? 머리통을 날려야 되겠어? 머리통을 날려야 되겠죠? 그걸 뭐라 한다? 추인 거절이라고. 간단하죠. 이 사람 자기가 잘못해가지고요 1억짜리를 3억 원에 샀어. 3억 원에. 그럼 계약을 끌고 가야 돼? 빨리 없애야 돼? 그럼 이것을 철회라고 그래. 철회를 해야지 뭐가 된다? 확정적으로 뭐가 돼? 무효가 돼. 무효가 되니까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무효가 되니까. 아무도 책임을 안 져. 그런데요 1억짜리를 5천에 샀어. 나도 오랜만에요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경우가 있구나. 이렇게 아주 좋아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예요? 이 인간이 뭐가 없어? 대리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상대방은요 못 먹는 호박 찔러나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한다? 물어봐야 되겠죠. 갑한테 추인할래? 추인 거절할래? 물어볼 수는 있어 없어? 있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보통 추인을 거절한다고 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만약에 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해봐. 그러면 병이 뭐란다? 그래? 그럼 니네 아들 그러면 사문서 유죄죄, 공문서 유죄죄, 그 다음에 사기죄로 해서 내가 고소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본인이 추인을 거절한다는 말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알았다고 또 할 수도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물어볼 수는 있어 없어? 있잖아요. 이판 사판이니까. 그러면 선이든 악이든 뭐냐? 무권 대리인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다 선이, 알았다 악이. 물어볼 수는 있어 없어? 있죠. 그것을 말한다? 최고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지금 무슨 말인지. 자 그럼 구조를 알아요. 구조. 무권 대리는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냥 무효다. 유동적이다. 유동적이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뭐다? 권한은 뭐다? 추인권, 추인, 거절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다? 철회, 그냥 철회하지 마. 선인 경우 철회. 선악불문하고 최고. 왜냐하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무권 대리인임을 모르는 경우, 무권 대리인임을 안 경우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은 누구일 때? 선의일 때 철회. 선악불문하고 최고. 본인은 추인권 또는 추인 거절권. 그러면 추인을 거절하죠. 추인을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추인을 거절하면 확정적으로 뭐가 된다? 확정적으로 무효가 돼. 무효가 되면은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책임을 져야지. 추인을 하게 되면 돼. 추인하게 되면 다른 약정. 아무런 말이 없으면 여기서 봐봐. 계약은 2월 1일 날 계약을 했어. 근데 추인은 10월 1일 날 추인을 해. 그럼 아무런 말이 없으면 언제부터? 2월 1일에 소급해서 뭐가 된다? 유효가 돼. 유효가 되니까 본인이 상대방한테 책임을 져. 그러니까 본인이 추인한다 그러면 본인은 상대방한테 뭘 해주고? 등기를 해주고 뭘 받아? 대금을 받는 거죠. 알겠죠? 추인을 거절하면은 대금을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죠. 도리어 지금 추인을 거절하면 누가 열받아? 상대방이 열받죠. 상대방이 쌍칼 들고 누구 쫓아와? 대리인한테 쫓아서 대리인 너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봐봐. 추인을 하면 확정이 돼. 추인을 거절해도 확정이 돼. 추인을 하면 확정되니까 본인이 책임을 져. 추인을 거절하면 확정되니까 대리인이 책임을 져. 그러니까 본인하고 대리인이 동시에 책임을 지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구조, 전체적인 구조를 지금 보는 거야. 자, 그럼 자 여기는 잠깐 지워도 되겠죠? 자, 이제 그럼 이 구조를 딱 보면 우리가요 다 아무것도 아니야. 무권 대리는 매년 나와. 매년 나오는데 본인의 뭐가 있다? 추인권. 본인의 뭐가 있다? 추인 거절권. 상대방의 뭐가 있다? 철회권. 선일 때 철회. 선악불문하고 최고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자, 그럼 다시. 그럼 이번에는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무권 대리인의 책임을 뭐란다? 그것을 무과실 책임. 이런 무과실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잘못이 없어도. 제3자가 서류를 위조했어. 그래도 무권 대리인 책임을 져. 내가 위조한 게 아니라고. 알겠죠? 그래도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때요? 내가 대리를 했는데 내가 무권 대리한 것은 모르고 내가 대리해. 내가 뭘 모르고 무권 대리인 것도 모르고 계약을 했어. 책임져 안 져? 진다니까? 잘못이 있든 어떤 무권 대리는 무조건 책임을 진다니까? 그걸 무슨 책임이라고 그래? 그걸 무과실에 간다니까. 나는 아무 잘못 없이 걸어가고 있는데 뒤통수 딱 치면서 너 책임지라. 이게 무과실이라니까. 원래는 어느 경우 책임져야 돼? 내가 가서 어깨 쭉쭉 상대방을 부딪혀가지고 상대방이 쓰러져야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조용히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내 뒤통수를 때릴 때 너가 책임을 지래. 그건 무슨 책임? 무과실. 잘못이 없어도 책임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책임이 무거워요, 가벼워요? 무거운 거죠, 무과실은. 원래 내가 잘못한 거에서 내가 책임진다. 그건 당연하죠. 내가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거운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요 이때 책임을 지려면 어떻게 책임진다? 본인 값, 상대방 병, 대리인 을이란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본인은요 본인이 추인을 해야 돼? 추인을 거절해야 돼? 생각을 해. 좀 봐봐. 뇌세포 좀 활성화를 시켜봐. 알겠죠? 활성화해서 좀 봐. 지금 대리인이 책임을 지는 걸 하고 있죠. 추인하면 누가 책임져? 본인이죠. 그래 지금 대리인 책임지려면 추인해야 돼? 추인을 거절해야 돼? 추인을 거절해야죠. 추인을 거절. 앉아 있는다고 해가지고 장땡 아니에요. 알겠죠? 자, 봐. 자, 상대방 봐봐. 이 사람이 이미 무권 대리라고 하는 것을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어. 그러면 무권 대리라는 것을 알면서 계약을 했어. 그러면 나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의 플러스 뭐가 돼야 돼? 무과실. 그 말이 무슨 말이요? 무권 대리라고 하는 것을 을이병한테 위임장을 위조해가지고 나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걸 알아 몰라? 몰라야 돼. 그걸 뭐란다? 선의 무과실이라고 얘기해. 여기 을 대리인. 그럼 대리인은 어떻게 해?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해야 돼 못해야 돼? 대리권을 증명해야 돼 못해야 돼? 증명하면 유권대가 돼버리지. 우리 지금 무슨 대리하고 있어? 대리 증명해야 돼 못해야 돼? 못해야지. 우리 무권대리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이게 중요해. 자, 봐. 우리가 유권대리는 모든 책임을 누가 져? 본인이 지죠. 대리는 책임져 안 져? 안 지죠. 그러니까 유권대리에서는 대리인은
행위 능력이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됐죠? 근데 무권 대리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원칙적으로 무효. 원래 본인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져. 그럼 본인이 책임 안 지니까 누가 책임져야 돼? 내가 대리인 내가 책임을 져야 돼. 책임을 지려면 책임질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무권 대리가 미성년자다. 그러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있으면 누구의 선택이냐? 상대방의 선택. 상대방이 아주 중요해. 상대방이 선택을 해. 둘 중에 하나. 무권들한테 너 계약을 이행하든지 계약을 이행을 하든지 그다음에 뭘 하든지 손해배상을 하든지 둘 중 하나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뭐란다? 무권 대리인의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주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봐야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거. 무슨 상대방의 선택.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알겠죠?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여기요. 상대방 사건을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의가 돼야 돼. 그 다음에 언제부터요?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봐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전체적인 구조를 이제 봤잖아요. 이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서 이제 뭘 보는 것이냐? 하나하나로 이제 보면 돼. 첫 번째 우리가요. 추인권을 봐.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추인권. 추인권을 뭐냐면 이것을요. 형성권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그럼 도대체 형성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요. 일방적 의사표시다 이 말이죠. 일방적으로 의사를 표시. 일방적으로. 그러면 일방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다? 이것은 단독행위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추인이라고 하는 말 속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죠. 그럼 봐봐요. 일방적이라는 말의 뜻이 뭐죠? 일방적인 말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안 얻어 동의가 필요 없다. 왜요? 추인은 누가 하는 거죠? 본인이 누구한테? 본인이 보통 상대방한테 하잖아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뭐로 한다? 의사표시 말로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요? 상대방이요, 병이 갑한테요, 체고를 해. 체고를 할 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체고를 해. 체고를 했는데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확답을 발송을 안 해, 발송을. 아무 말이 없어. 그러면 이것을 추인이 아니고 추인 거절로 보거든요. 추인 거절. 추인 거절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고 누가 책임진다? 대리인이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상당한 기간이라는 것은 꼭 정해져 있는 기간 아니에요. 봐요. 전번주에요. 갑이 을한테 수요일 날 돈 많은 빌려줬어. 나한테도 돈 많은 빌려줬어. 그래서 오늘 갚기로 했어. 일주일 뒤에. 그런데 돈을 안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한다? 너 다음 주 수요일 날 갚으라고 그래. 내일 갚으라고 그래. 많은 정도는 우리가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면은 많은 정도는 하루 만에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갚으라고 하자. 내일 하루. 나한테 내가 돈 안 가졌어. 나한테 돈을 갚으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돈을 갚으라고 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일 갚으라고 하면 안 되지. 그냥 돈 많은 갚으라고 여기 오면 5만 원 든다니까요. 김값이. 알겠죠? 그러니까 언제 갚으라고 해야 돼? 다음 주 수요일 날 갚으라고 해야지. 그걸 상당이라고 그래. 똑같이 돈 갚을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두 삼 사이는 같은 동네 사니까 내일까지. 나는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니까 다음 주 수요일 일주일 만에. 그래서 상당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기간이 아니고 두 당사자 간의 계약 당사자 간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라든가 여러 가지 것을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항상 법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 상당한 기간이라고 표현을 해. 그래서 여기서 상당 기간 안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발송을 하지 않으면 이 말이죠. 발송을 하지 않으면 이 말이죠. 알겠죠? 도달이 아니고 우리가 편지를 우측에서 보내면 편지가 도달하잖아요. 도달하지 않으면 아니고 발송하지 않으면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발신주의라고 하는데 나중에 나와. 채권법 할 때 발신주의.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 거절이다. 왜 추인 거절이냐? 아무 말 하지 않으면 추인을 하려면 뭐를 해야 돼? 의사를 표시해야 되는데 지금 말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러니까 추인이 아니고 뭐가 된다? 추인 거절이 된다. 이 말이죠. 추인 거절.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단독행위죠. 단독이라는 말이 뭐야? 단독은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동의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으면 상대방에 뭐가 있으면 동의가 있으면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알겠죠?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조건을 붙일 수 있어. 그러니까 봐봐요. 여기 봐봐요. 여기 일부에 대한 추인 일부.
일부에 대한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이 있잖아요. 일부에 대한 추인이나 일부나 변경을 가해서 추인하잖아요. 그럼 추인으로서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러면요 뭐가 있으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이 말이죠. 이건 일부에 대한 추인은 효력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뭐라 나오냐,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유효이다. OX X 큰일 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봐, 추인은 뭐를 추인하냐, 무권 대리를 추인하는 거죠. 그래서 무권 대리임을 알면서 여기요 장기간 방치한다. 장기간 방치하거나 또는요 이 일을 제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추인이다 아니다? 이건 추인이다 아니다? 추인이다 아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무권 대리임을 알면서 지금 무슨 말이냐 봐요. 갑의 집을요 내가요 무권 대리요 병한테 팔았단 말이죠. 그걸 갑이 알아. 알면서 지금 한 5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어. 판 걸 알면서도. 그러면 추인한다는 거예요? 추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무권 대리죠? 이런 무권 대리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죠? 무효죠? 무효의 3대 원칙. 무효의 3대 원칙 뭐가 있어? 무효는 언제부터? 처음부터.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무효는 누구든지 무효를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무효는 언제까지나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이 없다. 여기서 보면 뭐라고 했다? 언제까지나. 그러니까 무권 대리가 5년 전에 무권 대리가 무효죠? 그러면 영원히 무효니까 지금도 무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무효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무권 대리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장기간 방치했거나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중요하죠. 그럼 우리가요 추인의 의사를 표시할 때 어떻게 한다? 추인 의사는 명시적으로 할 수 있죠. 명시적.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다? 묵시적으로 할 수 있어. 그럼 여기서 묵시적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봐요. 내가 갑의 집을 갑 모르게 내가 팔았단 말이죠. 1억에. 그랬더니 갑이 뭐라 한다? 내가 너 집 1억에 팔았는데 이렇게 하니까 한참 고민하더니 얼마에 팔았어? 1억에? 그럼 그 돈 빨리 나한테 줘야지. 왜 너가 가지고 있어? 이래. 그러니까 내가 집을 팔았는데 그럼 그것을 판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면 너 죽을래 살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멱살 잡고 흔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돈 달라는 거예요. 그 돈 줬단 말이죠. 그 말은 자기는 이 처분행위를 인정하겠다 인정하지 않겠다. 그걸 묵시적 추인이라고. 내가 추인한다 인정한다 이 말 했어 안 했어? 안 했지만 돈을 내가 받았다 이 말이죠. 그것은 무슨 추인이다? 묵시적 추인이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이것을 추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추인에서 중요한 것은 그럼 추인은 누구한테 추인할 것인가? 누구한테? 그럼 추인한테 봐봐. 본인 갑이죠? 그러면 여기 상대방 병이죠? 상대방한테 추인해도 돼. 상대방의 승계인한테 추인해도 돼. 이게 중요해. 상대방의 승계인한테 추인할 수 있다. 그런데 누구한테도 추인할 수 있냐? 대리인한테도 추인할 수 있다. 또 이게 더 중요해. 추인은 누구에게든지 다 추인할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뭐죠? 원래 추인하려면 누구한테 해야 돼? 상대방한테 해야 되는데 대리인한테 추인했잖아요. 그 대리인한테 추인한 것을 상대방 병이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 말이죠. 상대방 병이 알고 있다? 그러면 갑은 병한테요 대금을 달라고 주장할 수가 있어.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단 말이죠. 대리인한테 추인했는데 상대방 병이 그걸 모르고 있어. 아무것도 몰라. 어떻게 알겠어? 무슨 재주래요? 이런 경우는 도리어 병은 뭐 할 수 있다?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병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모르는 동안은 병이 빨리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 이제 추인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뭐냐? 추인 거절권이 있어. 추인 거절권이요. 자, 거절권 봐봐.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요 1억이죠. 그 다음에 여기요 1억짜리 집인데요 병이 있죠. 여기 을이 있는데요. 갑이 아버지가 아들한테요 집 팔아달라고 대권 안 줬어. 그런데 아들내미가 여기 2월 1일날이요 자기 집이라고 하면서 자기 아버지가 자기한테 줬다고 하면서 이 집을 병한테 팔고 병한테 등기를 딱 해준 거야. 2월 1일날이요. 그럼 어떻게 되고? 무권대리죠. 무권대리니까 어떻게 돼요? 아버지는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죠. 또는 추인을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요 추인을 만약에 해봐. 추인 그러면 유효가 돼. 추인을 거절해봐. 그러면 무효가 돼요.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추인을 해버리면 어떡하죠? 아들만 팔아서 추인하면 이충 겨울에요 서울역 가서 노숙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추인을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뭐라게 자기 아들을요 교도소에 집어넣는다 이러잖아요. 뭐죠? 사기죄로 고소한다. 그러니까 추인 거절도 못해요. 그러니까요 이래저래 고민하다 어떡한다? 그냥 기분 나쁘니까 숨 안 쉬어버려. 숨을 쉬지 않는다. 뭐 했다? 사망했다 이 말. 사망했다. 숨 쉬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 아버지가 추인하고 죽으면은 유연되고 추인을 거절하고 죽으면 무연돼. 추인도 하지 않고 추인 거절도 하지 않고 사망해버려. 그럼 어떻게 돼? 이 대리인이 아버지의 권리를 대리인이 10월 1일 날 상속을 해. 상속을 해가지고 자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 상대방 앞으로 된 등기, 이 등기를요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이 말이죠. 추인하지 않고 추인을 거절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자, 이걸 뭐란다? 이것을 우리는요 한번 써 죄송한데 그래서요 뭐냐면 금반언의 원칙이다 이렇게. 금반언이냐 반대로 말하면 안 된다. 금지한다 이 말이죠. 반대로. 자기가 2월 1일 팔아먹었죠. 2월 1일 날 팔아먹고 나서 10월 1일 날 뭐라 한다? 10월 1일 날 자기가 팔아먹었으면 추인해야지. 팔아먹고 나서 추인을 거절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해서 추인을 거절하면 안 되고 추인을 거절한단 말은 이 등기 말소해달라 이 말이죠. 말소 청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추인 거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하고 난 다음에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까지를 무권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봐봐. 무권대리는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냥 무효다 유동적 무효다? 유동적 무효죠. 유동적이니까 법률관계를 확정을 해야 되죠. 확정하려면 본인은 뭐가 있다? 본인은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 상대방은 선인 경우 철회, 선악불문하고 채고권이 있다. 그 다음에 추인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유효가 된다. 그때부터 유효가 된다. 처음부터 유효가 된다. 알겠죠?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본인은 추인을 거절해야 되고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해야 되고 대리인 자신은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무속 능력이 있어야 돼. 행위 능력. 왜냐? 유권 대리는 모든 책임을 누가 진다? 본인이 지니까 행위 능력이 필요가 없지만 무권 대리는 모든 책임을 누가 진다? 대리인 자신이 진다.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이 요건이 갖추어지면 누구의 선택에 의해서 상대방의 선택이다. 대리인의 선택이 아니다. 상대방의 선택에 의해서 계약을 이행하든지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추인은요 일방적 의사표시죠. 그래서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 의사표시를 해야 되죠. 그런데 아무 말이 없다. 최고로 했어. 추인하려 말래 최고했더니 상당 기한을 정해서 최고했더니 아무 말이 없어. 그러면 추인이다 추인 거절이다. 추인 거절이다. 왜? 의사표시가 있다 없다? 없다.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 없죠. 조건을 붙일 수 없는데 상대방이 동의하면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러니까 뭐다? 일부에 대한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추인이 아니지만 상대방이 동의가 있으면 추인이 된다 이 말이죠. 됐죠? 그 다음에 무권 대리임을 알면서 장기간 방치했다.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런 경우도 뭐가 된다?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 무권 대리는 무효이고 무효는 언제까지나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요 이제 무권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사망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럼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하죠.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해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 금반언은 반대로 말하는 것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신의 성실 원칙 금반언의 원칙에 반해서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무권 대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알겠죠? 그럼 여기로 봐봐. 그림을 딱 보면 본인은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이 있죠. 상대방은 선인 경우 철회권, 선악불문하고 채고권이 있죠. 그래서 그럼요 63번을 봐봐. 여기 63번을 보면 딱 뭐라 나와 있어요? 대리권 없는 의리. 대리권 없는 의리. 그러면 110페이지 63번. 대리권 없는 의리가 되어 있죠. 그럼 무권 대리죠. 갑을 대리하여 갑소의 토지를 선의의 병에게 매도했죠. 선의의 병 줄고 선의의 병. 왜 선의의 병이라는 말이 나오냐? 선의해야지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고. 또 선이니까 채고도 할 수 있죠. 1번요. 의뢰 갑에 대한 뭐가 됐다? 채고권. 그렇게 돼 있어요. 의뢰 갑에 대한 채고권. 의리 누구죠? 무권 대리인 채권이 있어 없어? 없다고. 채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 채권은 상대방이 가지고. 상대방이 병이 가지고 있다. 병이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채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예요.
자, 2번은요, 병이 상대방이죠. 병은 선이니까 철회권이 있죠. 4번은요, 갑이죠. 갑은 추인권하고 뭐가 있어? 추인 거절권이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64번 보세요. 옳은 것은요,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 아니요, 여기 64번 놔두고 64번은요, 65번을 보세요. 65번 65번을 보면 갑의 부동산을 협의에 무건대리인 을이 누구에게 매도했다? 선의의 병. 항상 선의의 병이라고 말이 나왔다는 것은 병은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또 선이니까 최고할 수 있어 없어? 최고할 수 있죠. 뭐를 불문하니까? 선, 악을 불문하니까. 됐죠? 지금 1번 병이 누구죠? 상대방이죠. 병이 갑에게 상당한 기간 정해서 추인 여부 확답을 최고, 동답의 최고, 그 기간 내에 줄고 확답을 발하지 않는 경우, 발동답이 발, 거기다 써 발신주의, 발신. 이거 아까 뭐라고 했어? 확답을 발하지 않는 경우는 뭐다? 추인이다, 추인 거절이다. 써, 거기다가 추인 거절 쓰라고. 이콜 무효라고 쓰라고. 무효. 추인 거절 무효니까 써, 옆줄 긋고 대리인 책임. 대리인이 책임을 지는 거라고. 그러니까요, 상대방은요, 본인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병은 갑을 상대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안 된단 말이죠. 갑을 상대로 해야 돼요? 을을 상대로 해야 돼요? 을을 상대로 해야죠. 2번 갑이 누구한테 추인했죠? 누구한테? 을이 누구야? 을이 무건대리죠. 여기요, 무건대리인한테 추인했다 이 말이죠. 무건대리인한테 추인했을 때는 상대방이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만약에 상대방이 알고 있다,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모른다,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갑은 그 사실을 줄고 모르는 병에게 맹태형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알겠죠? 없다. 옆줄 긋고서 병은 철회할 수 있다. 자, 3번 갑이 을에게 추인의 의사를 표시했죠? 누가요? 갑이 을에게요. 갑이 을에게 추인의 의사를 표시하죠? 그럼 무건대리인 했죠? 병은 동남이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지 말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자, 4번 병이 적법하게 계약을 동남이 철회하면서 확정정 유효. 이런 아까 내가 뭐라겠냐? 한 번 철회를 하게 되면 더 이상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갑은 계약을 추인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OX X 추인 동그라미 X 못한다 이 말이죠. 갑이 을의 무권 대리행위 줄고, 이런 무권 대리행위를 뭐라 한다? 무효의 3대 원칙은 뭐다?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다. 그래서 무권 대리행위에 대해서 즉시 이 일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방치, 거기까지 이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방치, 이런 경우를 추인이다 아니다. 추인이다 아니다. 추인한 것으로 본다. OX X 틀렸다 이 말이죠. 자, 67번 한번 봐봐. 67번 갑의 허락 없이 그의 아들 을은 갑의 대리인으로 병과 갑소의 토지에 대해서 계약을 맺었다. 무권 대리죠. 그런데 1번 갑이 뭐라면 추인 동남이 정하고 추인 소금 유효. 소급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유효다 이 말이죠. 소급 유효. 추인하면 유효가 되니까 갑은 병에게 등기를 해줄 뭐를 부담한다? 의무를 부담한다. 써 옆줄 긋고 병에게 대금 청구권이 있다. 병에게 대금 청구권이 있다 이 말이죠. 자, 2번은요. 병은 갑에게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추인 여부 확답을 말 수 있다. 누구한테? 상대방은 병은 갑한테 추인 여부 확답을 최고할 수 있죠. 3번 을이 갑의 추인을 얻지 못하면 누구의 선택? 상대방의 선택이죠. 상대방의 선택. 그래서 을에게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러는데 병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병은 상대방은 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선의의 병 주고 선의의 병 4번에요. 선의의 병은 뭐 할 수 있다? 맨 끝에 철회할 수 있다. 또 점 찍고 최고할 수 있다. 최고. 둘 다 가능해.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무권 대리인이요. 갑을 지금 단독 상속했죠. 갑을 단독 상속 줄고 추인권, 추인 거절권 이 말이죠. 추인권하고 추인 거절권을 단독 상속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아까 얘기했죠.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해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을은 병의 지위에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여러분 여기 봐봐. 병이 아니에요. 갑의 지위. 갑. 병을 지워 갑의 지위라고 써. 갑의. 병을 갑으로 바꿔. 갑의 지위에서 이렇게. 갑의 지위에서 계약의 무효를 주장 줄고 계약의 무효를 주장한단 말이 뭐냐? 이퀄 추인 거절. 추인을 거절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추인을 거절 못해. 뭐를 해야 돼? 추인을 해야지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란다? 무권 대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무권 대리는요, 딱 봤을 때 이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무권 대리는 양이 좀 많은 뿐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냐? 갑이라는 사람은 추인권이 항상 시험에 나오니까 추인권을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 추인권. 그 다음에 추인 거절권 하나. 그래서 봐봐.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해서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말소 청구를 할 수 없다. 무효를 말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추인권이 중요하죠? 추인권.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 추인을 누구한테 했느냐?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했다. 무권 대리인에 추인해도 상대방이 알고 있으면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모른다?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도리어 상대방 말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추인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주 쉽잖아요. 무권 대리요. 그래서 무권 대리는 딱 보면 알겠지만 거의 대부분 무권 대리는 뭐로 나오냐? 그것은 사례 문제로 나온다. 사례 문제. 방금 갑, 을, 병 이렇게 나오죠? 사례 문제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례 문제는 항상 한 문제가 매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잠깐 쉬었다가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